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사실이란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연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미디어가, 그리고 어쩌면 여자들 스스로조차 당신을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해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해석들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당신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드는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할 것입니다. 바로 연애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 말을 평생 들어왔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운명적인 상대방을 만나고 드라마에서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며 천생연분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서로 잘 맞는 게 최고야 라고 조언합니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 거짓말은 남자들에게 언젠가 너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너와 모든 것이 딱 맞는 여자가 나타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연애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아편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명확히 말하죠. 연애는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고상한 여정이 아닙니다. 연애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하며 그 가치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혹독한 가치의 시장입니다. 궁합이나 성격은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붙이는 예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우린 참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취미나 성격이 정말 그녀와 일치해서? 천만에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남자의 가치가 일단 매력을 느끼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당신과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서투른 농담은 순수한 매력으로 해석되고 당신의 무뚝뚝함은 남자다운 과묵함으로 포장됩니다. 없던 공통점도 만들어내고 작은 습관 하나에서도 운명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해석의 힘입니다. 이것을 명품 시장에 비유해 봅시다. 당신이 최고급 시계 매장에 들어가서 이 시계가 제 성격과 잘 맞을까요? 라고 묻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 시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소유할 능력이 되는지만을 생각합니다. 시계는 당신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자신의 가치를 뿜어낼 뿐입니다. 연애 시장도 똑같습니다. 매력적인 남자는 여자에게 나와 네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설명하며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그녀의 가치관에 당신의 생각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이 아니라 그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안달하는 이방인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그녀라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상품을 계속 바꾸는 어리석은 장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취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맞춘다 해도 그녀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그녀는 당신을 언제든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거절의 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떠나거나 거절했을 때 그 이유가 정말 당신이 말실수를 해서 혹은 당신의 어떤 성격이 그녀와 안 맞아서였을까요? 맞았어 라는 자기 위안의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 이제 당신은 그 감옥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 게임의 유일한 화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진실, 연애 시장의 유일한 화폐는 가치라는 것이다. 가치라는 말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성을 돈으로 환산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자로서 이성의 원초적 본능을 얼마나 자극하고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다. 사회는 당신에게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되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이 또한 연애 시장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다. 착함은 이 시장에서 화폐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축통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휴지조각 같은 현지 화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연애 시장의 진짜 화폐, 즉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적 가치. 이것은 단순히 잘생기고 키가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건강한 신체, 깔끔한 스타일, 자신감 있는 자세. 이것들은 모두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남자다. 나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강력한 생물학적 메시지를 여성에게 전달한다. 당신이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다. 둘째, 사회적 가치. 이것은 당신의 돈, 직업, 지위를 포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가치를 오해한다. 그들은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걸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여자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낸 당신의 능력을 본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지성, 다른 남자들로부터 받는 존중, 당신이 이끄는 무리의 크기, 이것들이 당신의 사회적 가치의 본질이다. 돈 많은 백수보다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자신의 사업을 일구기 위해 밤을 새우는 남자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자는 결과물만 있지만 후자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적 가치. 이것은 당신의 남성적인 트레임이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결단력, 당신의 감정적 안정성,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당신만의 사명. 이것은 다른 모든 가치를 지탱하는 뼈대와도 같다. 당신의 인생의 중심이 그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힘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이 프레임을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그녀가 짜증을 내고 당신을 비난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당신이 이 프레임을 유지하며 그녀의 감정적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당신 언제든 얻을 수 있는 흔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당신의 희소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당신의 인생에 위대한 사명이 있는 남자는 바쁘다. 그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 여자는 그 가치 있는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두 명의 남자를 상상해보라. A는 항상 시간이 많고 그녀의 스케줄에 모든 것을 맞추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바친다. B는 자신의 일과 야망에 집중하느라 바쁘고 그녀에게 자신의 한정된 시간의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통념상 A가 더 좋은 남자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여성의 원초적 본능은 A를 수요가 없는 남자로, B를 수요가 높은 가치 있는 남자로 인식한다. 그녀는 B의 그 희소한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닫는다. 당신은 A가 되고 싶은가? B가 되고 싶은가? 자, 이제 당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라. 당신의 시간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든 한가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여야만 하는 귀한 자원입니까? 그녀가 당신의 시간을 원한다면 그녀는 그 시간을 얻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갖다 바칩니까? 당신의 시간이 갖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면 당신은 이제 연애 시장의 공급자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공급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자의 심리, 즉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그녀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가치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다 파산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연애 시장의 가장 어둡고 가장 원초적이며 남자들이 가장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법칙. 수백만 년간 여성의 DNA에 각인된 인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생물학적 전략이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보라. 한 여성의 생존, 그리고 그녀가 낳을 자식의 생존은 전적으로 그녀가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무리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지위가 높으며 가장 뛰어난 사냥꾼을 선택하는 것은 그녀와 자식들이 굶주림과 포식자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주었다. 반대로 약하고 무능력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과 자식의 죽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여성에게 짝의 선택은 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였다. 이 살벌한 환경 속에서 여성의 뇌는 남자의 가치를 1초 만에 스캔하고 그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고도로 정밀한 가치 탐지기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수백만 년 된 생존 소프트웨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의 뇌 속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생존의 위협도 줄어들었지만 그녀의 원초적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여전히 묻고 있다. 이 남자는 강한가?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남자는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마주하는 그녀의 소위 높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녀의 허영심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하이퍼 가미 본능이 만들어낸 1차 필터링 시스템이다. 당신이 겪는 그녀의 까다로운 테스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녀의 변덕이 아니다. 당신의 내적 가치, 즉 당신의 프레임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2차 필터링 시스템이다. 그녀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당신의 계획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것은 모두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한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다. 당신이 이 테스트 앞에서 무너져 사과하고 변명하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을 필터링 실패로 규정하고 매력을 거두어들인다. 반면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며 상황을 리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가치 있는 남자로 인식하고 더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여자들이 말하는 그 알 수 없는 끌림이나 설렘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비로운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하이퍼가미 필터링 시스템이 당신의 종합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보내는 생물학적 승인 신호다. 그녀의 이성이 당신의 조건을 분석하기 전에 그녀의 본능이 먼저 당신의 가치를 느끼고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 끌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미 끌림을 느끼는 여자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한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명문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생각해보라. 그녀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당신의 계획에 트집을 잡았을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굴복하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며 지금 네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침착하게 상황을 리드했습니까? 당신은 그녀의 필터링에 속수무책으로 걸러졌습니까? 아니면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까? 당신이 여성의 하이퍼감이라는 본능적 필터링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아마 절망감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을 것이다. 절망감은 당신이 지금까지 그녀의 테스트에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해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고, 희망은 마침내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칙을 잘 따르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이 게임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잔혹한 시장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법칙. 시장의 플레이어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장이 되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시장의 플레이어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 그는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 여자의 가치를 보고 자신의 자산, 자신의 가치로 그 상품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전전긍긍할 뿐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해야 하며 상품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이 바로 이것이다. 그녀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그녀의 필터링에 걸러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피곤한 게임이다. 하지만 시장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시장을 만드는 자, 즉 마켓 메이커는 가격을 따르지 않는다. 그가 곧 가격이고 그가 곧 기준이 된다. 학문일 수도, 혹은 당신의 육체를 극한까지 단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가치가 있으며 당신을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여자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첫째, 당신은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갖게 된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메시지를 1분 만에 확인할 시간이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가 부른다고 언제든 달려나갈 수 없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귀해지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폭등한다. 둘째, 당신은 결과에 대한 무관심을 체득하게 된다.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 그녀가 당신을 인정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갈 뿐이다. 이처럼 잃을 것이 없다는 태도는 여자에게 당신이 얼마나 내적으로 강하고 독립적인 남자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그녀를 평가하는 당신만의 기준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녀의 기준을 통과할까만을 고민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이라면 당신은 이제 과연 저 여자가 나의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왕비감인가? 를 질문하게 된다. 그녀는 긍정적인가? 그녀는 당신의 사명을 지지하고 존중하는가? 그녀는 당신의 삶에 에너지를 더해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감정적인 드라마로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존재인가? 당신이 그녀를 필터링하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프레임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럽을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클럽 밖에 길게 줄을 서서 가드, 여자가 자신을 들여보내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들은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줄을 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 클럽의 오너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매력을 최고의 클럽으로 만들어라.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조명과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자들이 당신의 클럽에 들어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당신은 지금 누구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만든 세상에서 그녀의 규칙을 따르는 플레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설계한 세상에서 당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창조주입니까? 당신은 그녀라는 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바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그녀가 당신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꿈꾸게 할 것입니까? 결론을 내리자. 연애 시장의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장 잔혹한 거짓말은 이 게임의 본질을 깨닫고 포식자의 위치에 설 것인가? 이제 그만 플레이어가 되기를 거부하라. 그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신 자신을 바꾸는 짓을 멈춰라. 대신 당신의 인생에 여자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세워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쏟아부어라. 당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당신의 삶이 곧 시장이 되게 하라. 그녀의 인정을 구걸하는 자에서 그녀의 자격을 침사하는 자로 거듭나라. 당신의 목표는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을 엿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녀가 당신의 위대한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게 만드는 것이다.